네, 어제 시장에서 블랙 먼데이가 연출이 됐고 코스닥은 1000스닥을 내어주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증시 분석은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린 센터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정말 그 충격이 좀 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코스피는 그만큼 오른 만큼 네. 이 정도 빠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코스닥은 잘 안 갔는데도 더 빠진 흐름들이 나타나서 네. 센터장님이 좀 이유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예. 증시 얘기 많이 해왔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코스피 그리고 네. 그 중에서도 반도체 투탑 위주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제만 봐도 코스피 지수 8.29% 하락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9.08%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시장 모두 다 떨어졌는데 코스닥 지수 하락률이 더 컸고요. 올 들어서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면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올해 77.6% 올랐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1.52% 하락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 종가가 925.47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911.39. 어제 하루에만 91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이제 3개월 만에 1000스닥도 붕괴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작년부터 올해 이제 초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곡장 붙기는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국내 증시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다 코스피 얘기였고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이제 한정된 얘기였었던 거죠.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코스피 오를 때 좀 소외되더니 이제 하락세일 때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사실 오늘은 좀 코스피는 한 3%대 지금 이제 2.97% 오르고 있네요. 코스닥은 5.42%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더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이제 거래일이 18일이었는데 이 중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날은 13일이었거든요. 근데 네. 코스닥 지수는 6일밖에 상승을 못해서 이 두 시장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어제 뭐 코스닥 시장이 하락한 거는 코스닥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아니었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쵸.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제 블랙 네. 먼데이가 될 거라고 개장 전부터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이제 뉴욕 증시 우리가 봐왔으니까 뭐 예상을 했었던 건데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급락을 했죠. 뭐 일단 5월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를 못 하겠네,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이제 면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줄었던 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 실적 자체는 연간 최대 실적이긴 했는데. 그 AI 반도체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치보다 좀 낮게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브로드컴이 차지하는 비중이 엔비디아 다음으로 높거든요. 네. 이런 브로드컴이 이제 AI 반도체 가이던스를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니까 AI 고점론 맞나? 이런 이제 그 우려가 좀 고개를 들었고 그동안에 증시 상승 주도했던 뭐 AI라든가 반도체주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AI 관련 기업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더 이상은 프리미엄을 주긴 좀 힘들어진 상황 아니냐. 실제로는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성장 경로가 좀 확실해야 이제 주가 프리미엄이 부여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판단이 좀 이제 퍼진 것 같고요.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국내 증시가 오르는 과정에서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상대적으로 그 조정폭도 이제 이 특정 종목에 한해서 좀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코스닥만 이렇게 더 많이 빠졌을까? 그동안 덜 올랐는데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사실 이제 어느 한 업종이나 테마가 많이 오르면 네. 그 바통을 다른 업종과 테마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소위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고 뭐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가 많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 코스닥으로 이제 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뭐 코스닥의 바이오주라든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진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오지 않고 계속 이제 상승장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투탑이 계속 주도하는 양상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계속 소외된 상태가 계속됐는데 지금 장세는 이제 절대적으로 반도체 장세인 게 맞고 AI 붐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이게 사실상 이제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뭐 PR이나 뭐 이런 걸로 계산해 봤을 때 여전히 이렇게 올라도 싸다. 여전히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제 계속 이 반도체 투탑으로 매수세가 이제 몰리는 상황인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AI라든가 반도체 장비주 일부를 제외를 하면 사실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만한 주도 업종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코스닥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성장주의 시장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고유가가 너무 이제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졌고 이런 와중에 이제 금리 인상 논의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결국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 입장에서 보면 이 금리가 오른다는 게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큰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 기업들 보면 실제로 수익 나는 기업들보다는 뭐 사실상 적자인 기업들이 많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성장주에는 굉장히 이 금리 상승이라는 게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뢰의 문제 이런 그렇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비중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차지하다 네. 보니까 그런 연관성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네. 사실 지금 코스닥이 못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신뢰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네. 투자자들이 많이 뒤었다. 네. 다시 이 코스닥에 가서 뭘 하기에는 조금 겁이 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건데요. 예전에 사실 코스닥은 이제 꿈을 사는 시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좀 사그라들지 않았나. 특히 이제 이 중심에는 좀 바이오주가 있는 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2020년에 신라젠 사건이 있었죠. 그때 신라젠은 시총 2위인 아주 큰 이제 바이오 대장주였는데 그때 뭐 글로벌 임상 3상을 중단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영진의 뭐 횡령, 배임 혐의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이런 것들이 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주라는 거는 임상 실험을 하면서 임상 결과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이 실패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 리스크를 내가 지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리턴도 이제 높게 돌아오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였는데 이게 이제 신라젠 사태로 인해서 임상 결과보다는 이제 경영진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임상 결과는 실패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경영진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신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임상 실패 사실 미리 알고 주식을 팔거나 그래서 먼저 이제 차익 실현하거나 이런 경우들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해왔고. 또 그다음에 헬릭스맥스라는 이 바이오 업체도 임상 3상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제 연구개발에 써야 될 자금,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달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써야 되는 건데 이거 뭐 사모펀드라든가 사모채권 이런 데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코룡티슈진 사건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여기가 개발하던 이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였죠. 예. 인보사 당시 이제 허가 받을 때 그때 알려진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를 사용한 것을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서 뭐 품목 허가 취소되고 그때 이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실패 자체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제품의 구성 자체가 달랐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속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이 바이오주의 공시 바이오주가 발표하는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라는 이제 회의론들이 근데 좀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뭐 그 이후로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뭐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뭐 주가가 막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걸 반환하거나 뭐 계약 해지하거나 뭐 권리를 반납하거나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신뢰를 좀 많이 잃은 게 있죠. 또 최근에도 이제 삼천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을 둘러싸고 뭐 여러 논란이 일으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명확하게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냐? 라고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회사가 명확하게 이거를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러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나? 이러면서 이제 약간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주가는 뭐 시가총액 지금 아마 8, 9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또 한번 코스닥의 바이오주, 그러니까 바이오주로 대표되는 코스닥을 믿을 수 있나? 이럴 거면 그냥 이제 코스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그 코스닥 시총 20위에 들었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초연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반도체 인급 만드는 제품인데요.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에요.
14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네. 이제 시가총액 오늘 이제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17위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이제 올해 들어 베트남 자회사가 현지 세무당국으로부터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세금을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현지에 머물고 있던 대표도 출국 금지를 당해서 지금 현재 발이 묶인 상태인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상 굉장히 큰 주요 요인인데 이걸 공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백하게 이게 수시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공시를 안 했다고는 하는데 그 사이에 임원들이 주식 전량을 팔거나 뭐 일부를 매도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네. 뭐 회사 측 설명은 일단 베트남 자회사가 이제 통보받은 세금은 이제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통보를 일단 받은 거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를 안 했다는 설명도 했고 임원들이 주식을 팔거나 뭐 일부를 이제 팔 이유는 스톡옵션에 따른 세금 납부 때문에 재원 마련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사실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악재를 아는 경영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코스닥 기업들은 믿지 못하겠네라는 인식이 좀 퍼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에는 코스닥 시장의 이미지상 혁신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코스닥은 뭐 테마주, 뭐 정치 관련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 시즌 되면 많이 관련이 없는 기업도 어떻게든 엮여가지고 많이 오르잖아요. 네. 아니면 또 작전하기 좋은 시장 이런 이미지가 좀 여전하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이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상장된 시장이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단지 위험 자산이야라는 이제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주 이런데 지금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누가 꺼냈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바이오주에 투자하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묻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누가 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당장 오르는 삼전이나 하이닉스 투자지 뭐하러 그렇죠. 바이오주에 네. 묻어놓고 마음고생을 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을 좀 반영하는 대화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의 이제 코스닥 소외 현상을 대변해주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예전에는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의 놀이터였는데 네. 지금 수급은 예전만 또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쨌든 코스닥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적고 거래량이 부족하고 하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를 했고 개인들이 약간 놀이터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은 이제 코스피 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LG전자 이런 이제 대형 종목을 사고 있으니까 수급이 이제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증시가 2,000선대에서 이제 8,000선대 근처까지 오른 데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제가 보기엔 그 출발선은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주주원원 기대감 이런 정책 요인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배당 확대라든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뭐 지배구조 개선, 뭐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코스닥 업체보다는 이제 대기업, 금융 관련된 거, 금융 지주사들, 지주사 뭐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거라서 뭐 코스닥 기업들은 사실 오너의 지분율이 높고 주주환원 일단 적자 기업들이 이제 많으니까 주주환원 여력이 적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정책 효과에서도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었던 것도 맞죠. 네. 사실 이제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정책 이런저런 것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약발이 안 먹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 이제 네. 본격 시행 전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가 코스닥 살려보겠다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일단 7월부터 부실 기업 퇴출 제도가 시행이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 코스닥 승관제가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신뢰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밸류업이라기보다는 클린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주원원이 부족해서 안 오른다기보다 부실 기업, 투명하지 않은 기업이 너무 많고 이런 기업에 대이고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떠난 면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올해 이제 정부가 2월 달에 내놓은 정책이 일단 혁신 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부실 기업은 빨리 내보내는 것. 그래서 다산다사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밝히기로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최대 150개에서 200개 정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었어요.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어마무시한 얘기였던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실 기업이 빨리빨리 퇴출되는 구조가 되면 코스닥의 신뢰도가 이제 올라갈 테니 이게 사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이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동전주 제출하겠다라는 정책도 이제 그때 같이 내놨었는데 올해 7월부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지속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일정 기간 내에 이 회복이 안 되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잘한 기업들도 쳐내겠다라는 거고요.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도 이제 점차적으로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사실 이제 껍데기인 상장사도 뭐 어찌어찌 연명하듯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머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게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승강제 이 부분인데 이거 어떤 제도인가요? 저 이게 예. 정보거래소가 이제 코스닥을 이제 네.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좀 나누는 거예요. 뭐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이제 승격과 강등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이제 만드는 건데 우량 기업들은 상위 리그로 올리고 부실 기업들은 하위 리그로 내리는 이제 방식인데 이렇게 승강제가 도입이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약간 바스켓으로 담아가지고 요 좋은 기업들만 골라서 담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계속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PBR이라든가 ROE 같은 이런 이제 재무지표, 수익지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신뢰에 할인이 되는 요소 이런 것들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코스닥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어. 이런 기업들 프리미엄 시장에 모아놨어.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스탠다드나 관리군보다는 프리미엄에 주목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프리미엄 쪽으로 이게 주가가 약간 이게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이러면 스탠다드나 관리군에 있는 종목들도 아 프리미엄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뭐 주가 관리도 하게 될 거고 뭐 실제로 이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는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이제 수급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네네. 요인이긴 한데 정부가 올해 기관 투자자용 국민성장펀드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한 5조 8,50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뭐 어찌 보면 이제 구원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투자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는 좀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아마도 이제 연말 혹은 내년 초에나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어쨌든 이 자금이 집행이 되면 코스닥이 그래도 온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긴 한데 뭐 자금이 집행이 되고 옥석거리가 끝나면 코스닥 시장도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건데 그래서 한 3분기 정도에는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어쨌든 기대감이 미래 반영이 되면 3분기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반등이 오더라도 과거처럼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오르기보다는 실적, 기술력 있는 그러니까 옥석거리가 확실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 위주로 이제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꿈의 숫자, 그러니까 코스닥 2,000 그리고 코스닥 3,000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코스닥이 지금 보면 바이오, 로봇, 네. AI, 소프트웨어, 2차 전지, 뭐 소재, 뭐 방산부품 이런 정도가 이제 핵심인데 이 2,000스닥까지 가려면 시가총액 1위 지금 알테오젠이잖아요. 사실 알테오젠도 지금 뭐 거래소에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 중이긴 한데 이런 알테오젠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런 알테오젠급 바이오가 뭐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나와주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제 로봇 기업도 한 2-3개 나와주고 이러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나가서 3,000스닥을 가려면 진짜 초대형 혁신 기업들이 좀 계속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나스닥이 저렇게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덩치가 커지고 조금만 이제 괜찮은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로 이사를 가는 이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코스피로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코스피로 가면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제 들어올 거고 뭐 기본적으로 신뢰도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코스피에 있으니까 좀 믿을만해라는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사실 코스닥에서 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이전 상장을 검토해 볼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과제는 코스닥의 지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시장의 성격을 다시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의 승강제라든가 부실기업을 빨리 퇴출시킨다든가 동전주를 퇴출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질을 이제 높이는 작업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닥을 정말 코스닥은 뭐 코스피에 상장하지 못하는 자잘한 기업들이 머무는 시장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혁신 기업 위주의 시장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돼서 질을 바꾸느냐. 그게 이제 뭐 2000스닥, 3000스닥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출발선이 될 거고 지금은 약간 이제 시험대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시험대를 잘 통과해서 네. 2000스닥, 3000스닥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3000스타 가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은 필요한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투자처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까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데일리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